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저자입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자 직강의 문제풀이 과정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교재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도면을 보고 실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면만 보고 모델링에 먼저 도전해본 후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저자의 풀이과정과 자신의 풀이과정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강의는 스케치, 파트, 어셈블리 작업으로 총 12개 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다른 도면들에 대해서 2023 베이직 애프터 강의가 추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3번 솔리드 기본 강면 파트 연습 문제 12번 풀이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역시 도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이 12번 도면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97도, 그러니까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도만큼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9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80이라는 사이즈, 이 80이라는 치수는요, 바닥의 위치가 아니라 이 표면에 들어있는 위치, 여기가 지금 8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도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파트 문서 실행했고요. 저는 이 도면을 어디서부터 접근을 할 것인가? 정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하단부에 보시는 이 사다리꼴 모양, 이 형상을 만들었다가 윗면에서 스케치를 그려서 돌출 컷으로 수직으로 깎아 내리는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요. 자, 그러면 정면에 사다리꼴을 작성하겠습니다. 선 스케치를 가지고 원점은 제가 임의로 결정할게요. 자, 바닥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사다리꼴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치수가 기울어진 부분의 끝단이 23만큼, 그리고 전체 높이는 50만큼이래요. 그리고 아래쪽의 전체 폭이 350만큼,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상단부 부분의 길이가 80만큼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작성한 스케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스케치가 완성됐으면 피처에 돌출 아이콘을 눌러서 그대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두께는 전체 폭의 두께가 180인데 저는 여기에서 중간 평면으로 선택을 해서 중심에서부터 형상이 나오도록, 자, 이렇게 확인 버튼, 첫 번째 베이스 피처를 이런 형상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피처 필렛으로 끝단에 있는 부분에 필렛을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안쪽에 있는 필렛도 같은 사이즈인 걸로 봐서 저는 필렛이 아니라 먼저 윗면에 스케치를 그려서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한 후에 한꺼번에 필렛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사각형 스케치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 끝단에 사각형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칭 복사 도구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동적 대칭 복사 도구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중심 스케치를 그려서 그 중심 스케치의 위치가 선에서부터 외곽선에서까지 길이가 175만큼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요소 대칭 복사 도구를 가지고 반대편으로 대칭 복사, 이렇게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가운데 치수 85만큼, 그리고 안쪽 폭은 110만큼. 자,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아래 스케치를 정가운데 잡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원점이 이 모서리선의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중간 구속 조건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보조선 도구를 사용하셔서 중심선이죠. 마우스를 가져다 대셔서 이렇게 중간 스냅 그리고 모서리선의 중간 스냅 이렇게 중심 스냅으로 수평 이렇게 구속 조건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스케치가 완성된 후에는 피처 도구에서 돌출, 컷 도구로 우리가 작성한 스케치 모양대로 그대로 커트, 잘라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깎아낼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도형으로 작성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모서리에 접해 있는 부분은 작업자들이 깜빡하고 디귿자 선만 그리고 이 끝단을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케치 도구 모음에서 음영 스케치 윤곽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리는 스케치가 오픈형 계곡선인지 아니면 이렇게 닫혀있는 폐곡선으로 만드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형상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성되면 피처 도구에서 곧바로 돌출, 컷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관통 피처로 작성한 스케치를 따라서 돌출, 컷 피처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피처 필렛 도구를 가지고 반경 15만큼 다음과 같이 피처의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필렛 피처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휠로 돌려서 도면에 표시된 것처럼 외부와 내부 모두 선택해서 필렛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형상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 세부 항목 피처들을 추가할 텐데 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얇은 두께만큼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돌출 두께 6mm만큼 안쪽으로 파고드는 피처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럼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출 컷 피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델링의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하시고 스케치 도구 모음에서 요소 오프셋 도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선뿐만 아니라 면을 선택했을 때 해당하는 면의 모든 가장자리로부터 입력한 두께값만큼 오프셋 도구 작성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오프셋 두께는 6만큼인데 방향을 뒤집어서 안쪽으로 생성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편 요소까지 한꺼번에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완성을 하신 다음에 이 끝단 스케치는 안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경계선까지 모두 깎이는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소를 선택하셔서 딜리트 삭제하시고 요소를 클릭하셔서 딜리트 삭제하신 다음에 끝점을 드래그해서 모서리선에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선이 아닌 도형 폐곡선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점에서 점까지 그리고 점에서 점까지 형상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신 분들은 피처의 돌출, 컷 도구를 사용하셔서 관통이 아니라 블라인드 형태로 바꾸셔서 두께는 6mm만큼 돌출, 컷 피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통을 깎아낸 것처럼 이 끝단도 일정한 두께값만큼 돌출, 컷 피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울어진 면 자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셔서 같은 방식대로
오프셋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 옵션을 체크하셔서 안쪽으로 오프셋 스케치가 작성되도록 방향을 조정하시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요소 오프셋 도구로 반대편도 같은 형상대로 오프셋 스케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식대로 끝단에 접하게 될 선 스케치는 구속 조건 때문에 삭제, 그리고 하단부도 선 스케치는 삭제. 그 다음 끝점을 모서리선에 드래그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선 스케치로 패곡 도형이 되도록 선 스케치로 뚜껑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피처에 돌출 컷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마침 조건에서 두께 6만큼 커팅하는 형상은 맞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깎여져 나가는 그 미리 보기에서 수직 방향, 그러니까 도면처럼 수직 방향으로 깎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를 그린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상으로 깎이고 있는 것이 미리 보기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지금 도면하고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드리는 팁은 블라인드 형태 바로 밑에 돌출 방향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돌출 방향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커팅하는 방향, 돌출 컷의 방향을 따라갈 모서리 선을 선택하시면 지금 커팅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으로 깎여져 나가도록 피처의 옵션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깨끗하게 끝단이 깎여져 나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원통 피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 스케치를 그리시는데 바닥면이 아니라 최외곽의 표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심선 스케치를 먼저 그리셔서 최외곽 사이즈를 175만큼 센터를 먼저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센터에 맞추어서 원 스케치 하나를 먼저 그렸습니다. 이 스케치의 지름이 파이가 80인 건데 여기에서 피처에 돌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블라인드 형태의 첫 번째 돌출 방향은 30만큼 돌출 피처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돌출 옵션의 하단부에 보시면 굽의 켜기, 끄기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만든 다음에 구배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돌출 피처를 만드는 중에 90도를 기준으로 97도만큼 안쪽으로 모이는 형상의 돌출 피처를 보다 쉽게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버리면 아래쪽은 본체와 만나지 않게 공중에 떠 있는 피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방향 2, 두 번째 돌출 방향의 옵션을 결정하시고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그리고 구배는 똑같은 7도를 입력하시되 아래쪽은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기울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구배 옵션을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은 두께 값으로 모이고 퍼져나가는 구배 형상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건 방향 1, 방향 2 이렇게 양방향 옵션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윗면에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그려서 이제는 센터 스케치로 지름은 35만큼, 그리고 피처에 돌출 컷, 그리고 관통 피처를 추가해 주시면 전체적인 형상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플러스 황동, 구리합금의 황동 재질을 입력하신 다음에
신호등 세로 고침을 한번 누르시고 평가 도구 모음에서 측정 옆에 있는 물성치라는 도구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질량은 16926.37 16,926.37g이 측정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소수자리 두 자리 정도는 0.01, 0.05 정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답이 나오셨나요? 아주 극소수의 오차는 허용하지만 자연수가 다른 값이 나왔다면 도면을 따라서 다시 한번 틀린 부분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면서 모델링을 점검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설명되지 않은 좀 복잡한 형상들과 다양한 팁을 강의에서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재에 필기를 하셨다가 여러분 작업에 함께 응용해서 사용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베이직 원동현 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